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월드 합성실장 오연석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인 스위트홈의 VFX 릴 영상입니다. 저희 웨스트월드는 작년에 완성된 스위트홈 외에 고요의 바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다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VFX 작업을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스위트홈에는 수많은 형태의 괴물을 비롯한 다양한 VFX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뉴크를 이용한 합성 과정에서 생체의 표면 트래킹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이것은 연근 괴물의 피부를 합성을 통해서 파이널 터칭한 결과물입니다. 연근 괴물은 근육 괴물과 함께 스위트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리처였는데요. 샷에 따라 풀 3D로 작업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보시는 장면처럼 3D와 실사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컨펌 과정에서 피부의 표현을 후차적으로 애드하거나 조금씩 변경해줘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불완전하고 어색하게 표현된 피부들, 혹은 이런 부분처럼 피부의 질감이 부족한 부분들 등등의 2D 리터칭과 합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허리 부분도 좀 잘록하게 만들어야 돼서 이 부분도 2D 리터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연근괴물은 마치 연체동물처럼 특이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방식의 트래킹으로는 저렇게 랜덤한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것이 스마트 벡터인데요. 스마트 벡터는 스위트홈 작업을 하면서 아주 까다롭지만 루틴화된 표면 트래킹 과정을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크게 간소화시켜주는 1등 공신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재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툴이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스마트 벡터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스 트래커를 활용한 과정에 대해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스마트 벡터는 매우 단순한 노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기 버전에는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속성이 단 하나였을 정도로 심플한 노드입니다. 현재는 몇 가지 속성이 추가돼서 어느 정도 작업자가 특정 의도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 그 주된 기능인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기존의 트래킹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차이 나는지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세 가지 속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벡터 디테일부터 보겠습니다. 벡터 디테일은 말 그대로 얼마나 벡터 데이터를 정교하게 생성하느냐를 정하는 속성입니다. 스마트 벡터는 이미지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따라가는 트래커와는 달리 이미지의 모든 픽셀의 이동값을 벡터라는 이름으로 세밀한 색상값으로 저장합니다. 트래커에 비해서 연산이 느리고 무거운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벡터 데이터들이 벡터 디테일 속성을 조절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벡터 디테일 수치를 내리게 되면 세밀하게 표현됐던 색상들이 단조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세한 이동값들을 버리게 되면서 연산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 작업의 퀄리티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디폴트 값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프레임 디스턴스라는 속성은 현재 프레임에서 최대 몇 프레임까지 벡터를 계산하느냐를 정해주는 속성인데 다소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말해 짧은 간격으로 잦은 움직임을 가진 대상의 경우 작은 수치로 설정하고 부드럽고 일관된 움직임을 길게 지속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큰 수치를 설정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벡터를 계산하는 간격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경험상으로 벡터 디테일 속성에서만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또한 낮은 수치든 높은 수치든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올릴수록 좋은 결과를 주는 벡터 디테일과는 다릅니다. 스트렝스는 계산된 벡터 값만큼 완전하게 따라가느냐 덜 따라가느냐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스트렝스 수치를 내리면 그래프의 파장이 완만해집니다. 즉 강한 파장의 그래프에 스무스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낮추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유용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속성이란 측면에서 벡터 디테일을 낮추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속성이 추가됐지만 대부분 디폴트 상태로 쓸 만큼 적은 조작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 벡터는 거의 자동화 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감독님들께서는 이제 모든 2D 트래킹이 아주 간편해졌구나. 한 방에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벡터가 결코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과 목적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화면상의 모든 픽셀을 매칭하므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소스를 합성할 때는 부적합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트래커를 써야 합니다. 표면에 특정한 굴곡이 있는 경우 클린업 작업에 불리합니다. 두 번째 항목의 예로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스위트홈에서 저를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코피 장치입니다. 저것을 리무브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이 마구 일그러지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트래킹으로는 어렵고 당연히 스마트 벡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벡터는 저 굵직한 호수 모양들까지 모두 벡터로 인식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어,
아무리 매끈한 클린 플레이트를 붙여도 프레임이 진행될수록 호수에 굴곡이 표현되게 됩니다. 물론 2D 작업의 특성상 여러 편법과 손 노동으로 어떻게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샷의 프레임이 너무 길고 근접 촬영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페이스 트래커는 미디엄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킨툴스라는 툴셋의 일부로서 뉴크의 기본 노드는 아니지만 여타 노드들처럼 뉴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어져서 뉴크 유저에게는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이스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저는 페이스 빌더와 페이스 트래커라는 두 가지 노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페이스 빌더는 인물의 얼굴 지오메트리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는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셋화되어 있는 얼굴 지오메트리를 몇 번의 클릭과 드래그로 인물의 생김새에 맞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페이스 트래커에 연결해서 페이스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 빌더 노드의 비지 인풋을 이미지에 연결합니다. 이미지는 인물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한 장의 이미지로도 가능하지만 좀 더 정확한 형태를 위해서 각도별로 3장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우가 약간씩 머리 각도를 움직인 프레임들이 있어서 별도의 사진을 사용하진 않고 촬영된 플레이트 내에서 각도 변화가 큰 set 프레임을 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캠 인풋에 연결합니다. 카메라가 없다면 속성의 카메라 항목에서 Estimate Focal Length를 선택한 후에 촬영 시 사용됐던 렌즈 초점 거리를 수동 입력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Focal Length from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 얼굴 지오메트리가 생성됐습니다. 3D 뷰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2D 뷰어로 돌아와서 센터 지오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센터 지오를 눌러서 모델링을 프레임 안으로 정렬한 후에 얼굴을 위치에 맞춰 보겠습니다. 우선 아무 지점이나 클릭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의 가장 중심인 코 부분을 가지고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맞춰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옆쪽 부분을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귀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귀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쪽도 귀를 보시면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입니다. 예, 눈도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맞춰 보겠습니다. 턱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때 형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의 얼굴 윤곽을 인식을 하고 각도를 조금씩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 쪽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 어느 정도 얼굴의 윤곽을 근사하게 잡아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시다가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거나 해서 형태가 좀 이상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혹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포인트들을 개별적으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포인트를 하나씩 지우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하나씩 지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전체를 다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좌상단에 보시면은 리무브 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전체 포인트가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한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시려면은 언모프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도 없어지고 형태도 처음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 위치나 각도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키를 삭제해 주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꺼냈을 때 그 위치와 각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 3D 뷰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끔씩 너무 변형을 많이 좀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2D 상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3D 상에서 얼굴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한번 해놓고요. 노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스 빌더의 속성에 보면은 체커박스들이 있습니다. 이 체커박스는 얼굴의 각 부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모두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끄게 되면은 눈, 코, 입이나 얼굴면, 아래턱 등등의 각 부위들을 모델링해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얼굴에 윤곽을 맞춰 봤는데요. 3장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맞춰 봐야 정확한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대략 이 정도쯤의 각도에서 여기가 각도가 가장 많이 옆으로 돌려진 각도인데요. 이쯤에서 한 장을 맞췄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변형시킨 그 모델링을 각도가 변한 상태에서 또 한 번 동일한 방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변형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생김새를 유지하면서 약간씩 더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인물의 얼굴 모양에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3개 이상 정도의 각도에서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물이 플레이트 내에서 여러 각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따로 3장 이상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지오메트리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페이스 트래커에 비지를 플레이트에 연결을 하시고 지오라는 인풋을 페이스 빌더에 연결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페이스 빌더에서 지오메트리가 형성이 되었고 그 지오메트리를 가져와서 페이스 트래커에서 트래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트래커에도 역시 카메라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연결하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그 형태의 지오메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내가 트래킹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지오메트리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아까 만들어진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내가 트래킹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 보겠습니다. 이때도 형태가 어느 정도 변하기 때문에 아까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너무 많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찌그러집니다. 조금 주의해서 너무 과도한 변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 작업에서는 눈, 코, 입이라든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호수가 있는 광대와 볼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모양이 맞춰지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미지가 찌그러집니다. 대략 이 정도로 맞춰놓고 한번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트래킹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속성에 보면은 Analyz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트래킹을 진행할 때 트래킹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영상의 움직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트래킹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경로를 지정하고 네이밍을 한 후에 Analyze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듀레이션이 지금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트래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트래킹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얼굴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이 올라오는 순간 지오메트리가 찌그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손이 트래킹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스 트래커에도 이렇게 마스킹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토를 걸어서 가비지 마스크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토스코핑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러프한 로토스코핑을 통해서 가비지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트래킹을 완료를 했습니다. 로토 마스크도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토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브러쉬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그림 부분을 마스킹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썹 부분을 트래킹해서 제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트래킹이 된 모델링에 이 인물의 이미지를 한번 프로젝션으로 쏴주겠습니다. 이런 상태의 모델링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모형이 되고, 이것을 텍스처 페인팅을 하기 위해서는 UV로 한번 펼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캔라인 렌더 부분을 프로젝션 모드를 UV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UV 상태로 펼쳐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페인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페이스 빌더를 한번 보시면 페이스 빌더 속성에서 UV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씩 바꿔보겠습니다. UV를 자르고 펼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으로 펼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이 좀 가장 크게 나오는 방식, 맥스 페이스라는 UV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장 얼굴 부분이 좀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부각되는 방식의 UV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좀 공을 들여서 텍스처 페인팅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페인팅과 여러 가지 컬러 작업 등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난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클린 페인팅을 한 부분입니다. 한쪽 뺨과 다른 쪽 뺨을 좀 나눠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양쪽 뺨을 이쪽을 이렇게 클린을 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클린을 했습니다. 지금 각각 작업한 프레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데요. 각각 적절한 프레임에서 클린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린 작업을 한 후에 이것을 각각 잘라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만든 후에 각각의 클린 플레이트를 아까 만들어져 있던 이 모델링, 페이스 트래킹 된 모델링에 그대로 붙여서 UV 매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뺨 UV 매핑, 왼쪽 뺨 UV 매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머지로 합친 상태가 이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수작업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아직 콧구멍 부분은 아직 작업이 안 됐는데요. 여기는 코피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좀 수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따로 좀 수작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랩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페이스 트래킹은 한 방에 잘 해결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좀 필요로 하고요. 특히 이 샷은 좀 길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 좀 장시간의 반복 작업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냈고, 이 트래킹이 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모델링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크게 틀어지는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특정 지점에서 모델링을 조금씩 클릭 드래그 하면서 약간씩 맞춰져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어느 지점에서 모델링을 조금 맞춰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프레임에 키가 들어가게 되는데, 키가 들어간 상태에서 리파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과정은 여러 차례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리파인을 눌러 주시면은 가까운 키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 페이스 트래커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의 정제 작업을, 다시 트래킹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정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전 영역에 거쳐서 좀 장시간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 빌더와 페이스 트래커의 활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트래커와 스마트 팩터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